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새해 첫 한 달 1월의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유투데이가 역사적으로 1월 초반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라면서 두 가지를 꼽았는데 바로 리플 XRP와 에이다입니다. 두 종목 모두 시세가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과연 올해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유투데이는 2018년 1월 XRP가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49,000% 상승했던 과거를 불러들였습니다. 2023년은 리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의미 있는 이벤트들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려 2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던 소송 리스크는 빠르면 3월, 늦어도 5월쯤에는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서 SEC가 항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1단계 국면이 마무리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의미 부여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새로운 국경 간 메시징 표준이 되는 ISO 20022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70개 이상 국가들이 결제 시스템에 ISO 20022를 도입하기로 했고, 잘 아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리플이 ISO 2022 멤버로,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정도에 걸쳐서 각국 정부와 기업에서 이 표준에 대한 적용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5월쯤으로 예상되는 연준의 페드나우 출시입니다. 페드나우는 연준이 준비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지급 시스템인데,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5월이나 6월쯤에 정식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CBDC를 향한 1단계 상황이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고, 미국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송금에 나선다라는 점에서 올해의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암호화폐 강세 재앙이 급격하게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그렇게 된다라면 그 견인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중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선봉에서 깃발을 들고 탈달러를 외치면서 새로운 통합해권 전쟁 분위기를 조성한 게 지난 2022년 1년이었다라면, 2023년에는 중국이 언제든 시장에 들어와서 새로운 변화 상황을 만들며 이 시장을 들뜨게 만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에는 한 달 한 달 곳곳에 여러 긍정적인 변수들도 자리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여러 상황들 잘 바라보시면서 나름의 투자 전략도 잘 설정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유투데이는 역사적으로 1월은 알트코인의 긍정적인 달로 자주 언급됐다라면서 종종 1월 첫째 주가 암호화폐 자산의 가장 좋은 한 주가 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XRP를 우선 거론했는데, 1월은 XRP에게 강세의 달이었다. 2018년 1월 XRP는 1년 만에 사상 최고치 3.18달러에 도달하기 위해서 크게 상승했고, 랠리는 2017년 전년도 대비 49,000% 상승했다. 이렇게 가장 전폭적이었던 XRP의 과거를 언급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역사는 미래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한 발 빼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유투데이는 XRP와 함께 현재 가격이 엄청 빠져있는 종목, 그래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카르다노, 에이다를 꼽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센티멘트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카르다노가 지금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걸까? 확실한 데이터는 10만에서 1000만 에이다를 보유한 상어와 고래 주소가 지난 6주 동안 공격적으로 축적을 진행했다라는 것이다. 이건 시총 랭킹 9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이다의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리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슈들이 꽤나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의미 있게 바라봐야 하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먼저 리플 소송 이슈는 빠르면 3월, 늦으면 5월 안에 약식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사건의 주심인 아넬리사 토레스 판사의 다른 약식 재판 판결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점인데,
통상 약식재판 브리핑 종료 이후에 석 달 정도 뒤에 결과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3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이번 약식재판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방식의 유추가 적용된 겁니다. 물론 이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SEC와 리플이 갑자기 난데없이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내는 상황도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리플이 승소할 경우에는 SEC가 항소하는 상황, 리플이 패소할 경우에는 리플이 본사를 해외로 아예 이주하는 상황,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3월 정도가 되면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새로운 국경 간 메시징 표준 ISO 2002가 어마어마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원래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 11월에 ISO 2002 표준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지금 올해 3월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미 태국, 말레이시아 등은 ISO 2002를 도입한 상태이고, 호주와 유럽 중앙은행 등이 3월에 여기로 올라타게 됩니다. 영국 영란은행 역시 올해 4월 이전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ISO 2002 순차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고, 2025년에는 모든 적용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으로는 리플이 유일하게 ISO 2002 공식 멤버로 참여하고 있고, 공식 멤버는 아니어도 ISO 2002를 준수하게끔 세팅이 된 프로젝트로는 스텔라와 헤데라, 아이오타, XDC 네트워크, 알고랜드, 퀀트 등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내적 관심 이슈에 이런 글로벌 결제 시스템 변화 상황을 적용해보자라면 2024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2025년 연말쯤 새로운 전고 돌파가 지금 기대되고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 ISO 2002로의 이전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크립토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2025년 하반기에 격정의 강세장이 펼쳐질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이 시기와 ISO 2002에 대한 적용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이때 ISO 2002 관련 코인들이 의미 있는 주목도를 이끄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올해 5월에는 아마도 미국 연준의 페드나우가 시장의 주목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이 시기는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이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관망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때 연준은 블록체인 기반의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 페드나우를 출시하게 됩니다. 페드나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 은행들 사이에서의 송금이 블록체인망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게 CBDC를 향한 직전 단계로서 추후 글로벌 송금 결제 역시 연준의 페드나우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준의 페드나우 역시 ISO 2002를 채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플과의 간접적인 연관성인데, 이미 리플의 파트너가 연준 페드나우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게 또 어떤 확장성을 가지게 될지 이 역시 관심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페드나우의 의미에 대해서는 라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꽤 직접적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페드나우가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결제 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언제 어느 때에도 즉시적인 결제가 가능하고 자금은 수령인에게 즉시 이용 가능한 형태가 되어서 다른 결제 또는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힘줘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사실 꽤나 현실적인 부분을 의미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보내도 내 계좌에 들어오는 게 하루 안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적자는 경우 단기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높은 금리를 감당하면서 전기료나 당좌 대월 수수료 등 더 큰 비용으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시간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일 처리를 지금은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은 그만큼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국 안에서 지금 꽤나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겁니다. 일단 페드나우가 출시돼서 잘 안착된다라면 이건 미국에서 꽤나 의미 있는 혁신의 일상적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의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사이페리움이 페드나우의 공식 서비스 제공업체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꽤나 핫하게 달아줬습니다.
디앱과 CBDC,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연결하기 위한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인 사이페리움이 미국 연준에 실시간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겁니다. 아직 미국 달러 CBDC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세상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뒤에서는 관련 작업들이 이렇게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이페리움과 페드나우 모두 글로벌 통합 결제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FPC, Faster Payments Council의 멤버인데 이 FPC에는 리플 역시 멤버이고 FPC의 부의장이 리플 프로덕트 책임자입니다. 이런 여러 연결고리들을 생각해보면 연준과 블록체인 그리고 리플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페드나우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이루는 걸 목표로 하고 2차적으로는 CBDC와 관련된 작업까지도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드나우와 리플의 연관성을 따져볼 때 리플의 고객사이자 클라우드 기반의 결제와 금융 서비스 분야의 선두로 꼽히는 볼란테 테크놀로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볼란테 역시 페드나우의 지불 솔루션 개발에 합류한 연준의 파트너사이자 리플의 고객이면서 동시에 앞서 언급한 FPC의 멤버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블록체인 송금망을 구축하고 있는 건데 하나같이 리플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큰 곳들이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이런저런 굵직한 상황들이 1년 내내 곳곳에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건데 만약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랠리가 본격화된다면 그 소재, 그 재료는 중국이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수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올해 1월에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통한 해외 결제와 관련된 입법 절차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미 푸틴이 메드베데프의 입을 통해서 달러 패권의 균열이 생길 것이다. 이런 나름의 관점을 시장에 제시해 놓은 상황이고 이제 다음 타석에 등장할 선수, 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뒤집을 만한 4번 타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이미 브릭스 국가들의 공용 화폐,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서 자체적인 리저브 머니로 활용하고 우리끼리는 이걸로 결제하자 이런 상황이 진작에 지난 6월에 펼쳐졌습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최근 중국 걸프 협력 회의를 통해서 디지털 화폐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고 지난해 9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달러에 맞설 독자 결제 시스템을 만들자 이런 제안까지 직접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을 만들기 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움직였고 새로운 통합 패권의 중심에는 블록체인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섹시한 상황이 빠르면 올해 안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올해 미국 증시 상황은 상저하고를 전망하는 분석들이 많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 역시 이랬다 저랬다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반감기 카운트다운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여러 의미 포인트들, 기회들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워낙 어렵게 이어지다 보니까 자포자기해도 사실 이상하진 않긴 한데 시장을 떠날 게 아니라면 이럴 때일수록 정신 번쩍 차리고 시장을 분석하려는 의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올 한 해 목표하신 바 꼭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